한데. 자,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역지구제는요, 최근에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이 공법 배우시죠? 이 공법상의 지문을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를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역지구제인데, 자, 항상 주의해야 될 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것.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데, 그 조치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지역지구제. 꼭 기억해야겠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다.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이 지문이 또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사적인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앞에서 배우셨던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지역지구제. 그 지문을 2번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럼 지역지구제 또 실시하는 목적 중에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뭐죠? 마이너스인데 시험에는 이것을 뭘로 출제한다? 정으로 출제를 또 많이 해. 플러스로.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 외부 효과.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역지구제인데, 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용도가 서로 이렇게 혼재됐어요. 주거용, 공업용 두 용도가 이렇게 혼재가 돼서 용도상의 상충이 나타났어요. 상충이 나타나면은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용도상의 상충이 나타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OX. 맞죠? 그 지문도 출제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방지해야 되니까 공업용을 없애줘야지.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인 공업용을 없애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뭐 한다? 규제를 하는 거야. 그럼 공업용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뭘로 지정하면 돼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현 세대가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은 나중에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토지를 이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간에 있어서 또 토지 활용 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 형평성, 토지 활용 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토지, 여러분, 개발과 토지의 보존은 또 뭐한테? 서로 또 상당히 상충되는 용어야. 토지를 개발할 거냐? 토지를 보존할 거냐? 이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또 뭐를 위해서? 조화. 그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해서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여러분, 용도지역 개념 3번 출제했거든요. 자,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번 보시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용도 지역. 이 지문을 3번 출제했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1번에 오늘 프린트. 중복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용도지역 개념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 27회, 28회, 15회 3번 출제했습니다. 용도지역 개념 잘 알아두시고, 또 용도지역도 있지만 또 여러분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잖아요. 용도지역은 또 4가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 4가지 좀 또 주의 좀 해두고, 또 도시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우리가 녹지지역인데 우리 주거지역에서 제2종이 또 중요한데, 자, 여러분 2년 전 정답을 물었거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물었어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을 얘기하고 일반은 중층주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2번 문제 오늘 나눠드리는데,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뭐 한다? 목적으로 한다. 마이너스, 이게 포인트가 되고,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 환경 및 경관을 뭐한다?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의 한 방법으로 도입을 한 게 바로 지역 지구제. 3번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는 게 틀렸죠. 있다. 여러분 도시 지역 내에서 미관 지구 지정 가능하죠.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죠. 여러분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있어요. 근데 그 공동주택 중심 밑줄, 요 지문을 벌써 2번 출제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요것을 2년 전에 27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출제, 전용을 일반으로 바꿨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개념 잘 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그 우리 경제적 효과는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제 선정위원들이 공법상의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지문이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부동산학교는 공시법도 나와요, 지문 속에. 그래서 공부할 때 학개론이니까 여러분 세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조세 있죠? 그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학개론입니다. 자, 또 매년 출제되는 158페이지. 정부의 또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 이거 매년 또 출제하는 내용이죠. 자, 우선 크게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고, 또 뭐가 있죠? 간접.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이 소기의 정책 여러 가지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간접 개입. 요걸 구별할 수 있느냐? 요거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직접이냐, 간접이냐. 직접에는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이 있어요. 공영개발이 있고, 우리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또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공공임대 보유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공공임대 보유제. 네? 그리고 토지 비축제도 작년에 출제했었죠.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 개입,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은행제도라고. 공영개발의 장단점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59페이지의 박스. 장점은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대량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획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된 토지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공공용으로 또 구획하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 비해서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점의 1번이 시험에 24회, 27회 두 번 출제했죠.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와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용자 사이에 보상액과 관련한 우리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죠. 그리고 또 통화량, 보상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면은 통화량이 팽창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그리고 토지를 수용은 당한 사람은 인근지역의 대토를 통해서 인근지역의 지가를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고, 또 개발사업 시행자는 보상비를 초기에 한꺼번에 지불하면은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하여튼 첫 번째 단점 1번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 환지 방식은 뭐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은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토지의 면적, 지목, 등급, 위치,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택지로 개발한 후에 환지 평가에 따라, 환지 기준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 동그라미. 매각이 아니라는 거. 재분배입니다. 매각이 아닙니다. 23회 시험에 매각으로 출제했어요. 재분배입니다. 재분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 비용, 여러분이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요, 토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단점도 있고, 또 환지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환지 방식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3회, 27, 24회, 27회는요, 수용 방식 출제했으니까 또 26회, 23회는 환지. 원래 29회거든요. 23, 69, 369. 원래 환지 방식 출제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환지 방식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간접 개입, 세금. 자,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 자, 보유세인 뭐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에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하거나 세금 감면. 하여튼 세금이 들어가면 뭐다? 간접. 보조금. 자, 뭐 임대료에 대한 뭐 보조금 지급. 또 26회 출제했죠? 간접 개입. 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란 개발 뭐 부담금을 부과한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요. 부담금을. 부담금은 뭐다? 간접 개입이에요. 자, 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을 해주는 행정상 지원도 있고, 또 금융상 지원이나 또 뭐를 해줄 수 있어요? 규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는 금융상 규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LTV, 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 상환비율. 자, 월요일부터 시행된 지로 뉴스 많이 나오죠? DSR.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을 보죠.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이 어떠한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뭐에 대한 여러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모든 대출에 대한. 그럼 대출이 적어지거든요. 요걸 지금 월요일부터 적용하고 있잖아요. DSR, 기획을 하고. 앞으로 대출은 여러분 요걸 적용해서 지금 금융기관 대출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대출이 더 적어져요. 자동차 3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요것도 포함이 돼요. 여기 모든 대출에 자동차 할부 산 것도 포함되고,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썼다. 예? 그것도 포함이 돼. 마이너스 통장 1억 약정해놨다. 그러면 10년으로 나눠서 그럼 1년에 얼마? 10년 나누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여기 포함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대출, 하여튼 금융기관으로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그래서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당연히. 자, 이걸 지금 월요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에 익어야 돼요. DSR. Debt Service Ratio. 자, 우선 확인 한번 또 해두시면 되겠고, 토지 공개념.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프린트 3번 문제. 정부의 간접 동그라미, 간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이 아닌 것. 2번이 정답인데, 토지 비축 정책은 직접 개입. 나머지는 전부 뭐다? 간접. 4번에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 체계 구축. 요거는 행정상 지원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다. 틀리면 안 되겠죠. 자, 토지 공개념.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인데, 자, 여러분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지만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공익을 고려해서 우리는 토지 공개념이 나타나는데, 토지에 뭐를 강조했다? 공익성, 사회성, 공공성. 사회성, 공공성이 뭐를 강조하는 개념?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공익성을 강조한다. 자,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예? 무조건 소유권 어떻게 돼? 제한 두지 못한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게 토지 공개념으로서 뭘로 제한한다? 예? 법률로서 토지 소유권의 일정 부분을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엄격하게 제한을 둬요. 왜? 기본권에서 침해를 당하면 안 되고, 기본권 침해를 당하면 아무리 공공복리라도 위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들어오면요, 요 문제가 생겨요. 예, 기본권과 문제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토지 공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화요. 우리 배웠잖아요. 사유화인데 이 사유화를 공개념을 앞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헌법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 소송 걸려요. 어느 게 먼저냐? 그럼 당연히 먼저는 뭐야? 자유지.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평등 박애, 자유가 자본주의 1순위예요. 공개념 1순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왜 헌법에 들어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개념이 1990년 1월 1일에 나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1989년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법 4개를 통과시킵니다. 뭐를 통과시키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나 하고요.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4가지 법을 89년에 통과시켜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4가지 법을 통틀어서 무슨 법?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법 중에서 너무 공공을 강조해서 너무 기본권을 침해를 많이 해서 2개가 폐지됐죠. 우리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2개는 헌법 불합치 결정 위헌 판정으로 폐지됐어요. 언제? 97년도에. 자, 그럼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공개념에 관한 법이 2개가 남아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또 하나는 뭐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개념이 좀 후퇴됐는데, 왜냐? 너무 공익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다? 기본권이 최우선이에요. 항상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공개념이 이게 요즘 말이 많은데, 그럼 시험 문제 원래 나올 것 같은데 공개념 자체를 안 내요.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이 어떤 게 있냐, 이걸 출제를 하지.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에서 하나는 자연스럽게 암기했어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은 지역 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잖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 중요해요. 우리 왜 공개념을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넣으려고 하면 거래 때문에 그렇잖아요. 투기 여기 하도 요금해서 거래 때문에 그런데, 그 거래에 관한 게 원래 중요해요. 거기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요. 또 주택법에 의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토지거래시에마다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거민계약서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이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 자, 문제 4번 문제 봅니다. 프린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 자, 1번, 2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 중에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의해서 시행 중에 있어요. 어디에? 공공택지에. 5번 정답.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결로 97년 폐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 5번 정답.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죠. 아, 이런 거 틀리면 어디 가서 점수를 맞으려고. 이런 건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 합니다. 3번, 4번 이런 거는. 자, 본 시험에 가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봤더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이익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개발 사업의 시에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더 넘어가는 거죠. 초과하여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인데, 이 개념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에요. 그럼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거든요.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사회적으로 국가는 뭐에다? 환수를 해야겠지. 그래서 환수 방법은 세금을 통해서 환수할 수도 있어요. 과세적 방법. 세금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고, 또 뭐는? 비과세적 방법.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 자, 과세적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지목을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하죠.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자, 비과세적 방법은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우리는 환수할 수 있고, 또 토지 비축제도로 있고,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임대된 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함으로써 임대료 조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임대보유제, 수익자 부담금 제도라든지 토지 수요 보상제도라든지 환지 방식에 의한 감보율 제도라든지,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또 강남 조합에서 8개 조합에서 재건축 부담 미실현 이익에 부과한다. 위헌 소송 걸었대요. 그것도 시간 오래 가요. 토초세도 7년 걸렸는데, 헌법재판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옛날 학교용지 부담금도 뭐죠? 위헌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건축 부담금도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환수 방법에 속한다. 자, 162페이지에 토지 비축제도. 작년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토지 은행제도 또는 토지
비축제도인데 그거는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뭐를 통과시키냐 하면 이 법을 통과시켜요.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자,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뭐를 토지를 어떻게 돼요? 공공 목적으로 뭐 한다?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의 안정. 자,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 조절 용으로 비축을 하고, 자,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공공 개발용으로 또 뭐 할 수 있다? 비축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비축하냐 하면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토지에 대한 우리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았어요.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법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 시험에 뭘로 나왔냐 그러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로 나왔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관리한다? LH. 작년 정답지. 그러면 토지 비축 제도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개념.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비축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비축한다. 그래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또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를 우리는 토지은행 제도라고 해요. 자,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장점, 단점은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이것은 17회 시험에 한번 나와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장점은 뭐죠? 비축을 하면은 개인이 개발 못하죠.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린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해요. 또 민간에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개발 이익, 아까 여기 환수 있죠?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 공급이 가능해요. 공공용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또 여기는 뭐를 전제로 해요? 수용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지만은 여기는 토지에 뭐를 전제로 한다? 양도 표시 의사, 양도 표시 의사를 전제로 한다. 토지 양도하겠다는 이 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제로 해서 나타나요. 단점은 어떤 게 단점?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매입을 한 시기와 매각 시기까지 20-30년 걸리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요, 저소득층이 토지 어떻게 돼? 가져갈 수 있어. 토지 도난 당할 수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요, 토지 도난이 불법 점유야. 불법 점유. 그럼 관리 소홀하면 불법 점유해서 이용해버리지. 대표적인 게 어디야? 구룡마을. 구룡마을. 자기 땅도 아니야. 불법 점유해서 뭐다 아파트 입주권 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불법 점유지. 그러니까 관리 소홀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골치 아프지 뭐. 네?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가 고민되죠. 수용하려니 불법 점유한 사람이 반대죠. 수용하면 자기 보상 못 받잖아요. 소유자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개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협상에 있어서. 자, 그런 점에서 단점이 좀 있어요. 이런 게 보면은. 또 미래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점이 안 좋고, 또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대량의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을 하면요, 주변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거기에 162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한 문제 낼 수도 있고요, 두 문제 낼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두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문제 내는 건 기본 나오는데 개입 방법을 묻는데, 아니면 토지 정책 수단 5개 놓고 틀린 걸 찾아내라 이렇게 나올 때 출제하는 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도 한 4번 출제했고, 이건 공법 지문이고요.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3번 출제했는데,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했고, 토지 선매 제도도 또 작년에 또 출제했죠. 자, 선매 제도 그거에 한번 보고, 5번은 주택법에 의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 얘기고, 6번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또 환지 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7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랑 거래 신고를 할 때는 60일 이내에 뭐죠? 계약 체결일이죠. 시험에는요, 잔금 지급일로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계약 체결일이라는 걸 주의 좀 해두시고, 그리고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을 또 지정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 지문들이요, 토지 정책 수단을 물을 때는 보기로 구성돼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63페이지 임대주택 정책인데, 자,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중상층 위주의 분양 정책이 주입니다. 그래서 주택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주택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임대주택 정책인데 매년 또 한 문제 출제합니다. 그 한 문제 중에서 정답 지문은 거의 임대료 규제에서 거의 정답 물어요. 작년에도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 물었죠. 자, 원래 또 한 문제 출제하는데 이 내용은 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